안녕하세요. BMW 읽어주는 남자 비남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오늘도 역시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220D 그랑쿠페 모델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많은 시승기가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알찬 내용들로 구성된 시승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 차가 어떤 느낌을 갖고 내가 운전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실제 운전 느낌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220D 차량은 1시리즈랑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그래서 휠베이스도 똑같은데요. 1시리즈랑 그럼 승차감도 똑같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운전을 좀 해보니까 1시리즈랑은 승차감이 또 다릅니다. 2시리즈 이 그랑쿠페 모델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1시리즈 모델은 이 해치백 모델의 운동 성능을 극대화한 단단한 승차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220D 모델은 쿠페지만 세단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을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휠베이스가 짧은 차량들은 방지턱을 넘거나 노면 상황이 좋지 못한 곳을 지날 때 운전자에게 이 노면 정보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20D 그랑쿠페 모델은 운전을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차가 편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승기에서 다뤘듯이 이 차량이 전륜구동차잖아요. 전륜구동이라 이런 핸들링에 있어서 좀 약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시승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운행을 해봐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양념을 섞으면 전륜구동차라고 믿기 좀 어려울 정도의 괜찮은 핸들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이 시트 포지션이나 이 운전은 되게 편합니다. 시야도 굉장히 편하고 운전 자체도 굉장히 부담 없습니다. 이 차량은 BMW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리고 너무 크지 않은 크기에 적당한 성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BMW라는 브랜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당연히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핸들링 역시 좋아야 될 것인데요. 그 부분은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차차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전을 하면서 이 차가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굉장히 괜찮네 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런 컴팩트 세단 치고는 매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운전을 하면서 되게 좀 재미있는 건, 많은 유튜브 220D 그랑쿠페 시승기에서 이 차량의 핸들링을 주요 골자로 다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고속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핸들링에 대한 부분이 이 몸으로 체감된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신형 1시리즈를 운전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훨씬 부드럽고 세단을 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적당히 가속이 필요할 때는 BMW가 제일 잘 만드는 2.0 디젤 엔진답게 시원시원하게 가속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크기가 작은 차량이 주는 한계는 명확하게 있지만 고급 브랜드가 주는 그 느낌, 이 승차감의 느낌이 또 다릅니다. 하차감도 다르겠죠. 조금 아쉬운 점은 외부 소음이 꽤 많이 실내로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바깥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요. 창문은 지금 전부 다 닫아놓은 상태예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는 느낌이 이런 거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이 잡는 촉감도 그러하고요.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이 누르는 이 느낌, 임팩트 순간의 이 느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차량에 앉아있을 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만족감이 크게 와닿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을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여태까지 지금 20분 정도 운전해보면서 느낀 건 여성분들이 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이 컴팩트하기 때문에 운전과 주차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정차 시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편하게 쉬고 있어도 됩니다. 악셀을 밟기 전까지는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차량이 한번 정차하면 악셀을 밟기 전까지는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기능은 백화점에서 정말 편하죠. 제가 아까 이 외부 소음이 실내로 잘 유입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차량이 디젤입니다. 2000cc 디젤 엔진인데 외부 소음이 잘 들리는 만큼 디젤 엔진 소음도 일반적인 3시리즈보다는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제가 시승을 하는 코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제 시승 코스는 일반적인 시내 도로를 약 20분 정도 주행한 후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달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내 주행 때의 느낌과 고속으로 달렸을 때의 느낌을 골고루 볼 수 있다는 게 제 시승 코스의 특징인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고속 주행 코스를 앞두고 있어요. 시내 주행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까지의 느낌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 차가 너무 단단하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 성능이 기대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요 깜빡이 소리예요.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BMW의 20D 엔진은 제가 정말 많이 운행을 해봤는데요. 이 차는 20D 엔진이 사용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작은 차에 속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더 무게도 가볍겠죠. 이럴 때 고속주행을 하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스펜션 느낌이 되게 좋네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렁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가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가속할 때의 느낌은 조금 재미있어요.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이게 앞이 좀 들리는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0km까지 밟았다가 70km로 감속을 급하게 했어요. 그럴 때 느낌은 제가 늘 시승기에서 말씀드리지만 BMW의 브레이크는 정말 좋습니다. 전혀 불안함 없이 차량이 쫙 깔리면서 제동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되게 재밌는 건, 이 차량은 시내 주행을 할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지만 고속 주행을 할 때가 느낌이 더 좋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잔잔한 승차감을 준다고 한다면,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차량이 쫙 깔려서 가는 느낌을 주고 더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 커브를 만났을 때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던 이 핸들링,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건 ARB라는 기능 때문에 이런 핸들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이 느낌이 어떤지 좀 전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차라 이 프런트 쪽이 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승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이 앞쪽이, 프런트 쪽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좀 이렇게 돌리는 재미가 있어요. 보통 BMW의 후륜구동 차량들을 운행하다 보면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너분들께서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차가 이미 가고 있다, 이런 핸들링이 날카롭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차량도 좀 비슷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운전이 조금 이게 신기해요. 전륜구동차에서 이런 느낌을 내는 차를 내가 운전해 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새롭고 재밌는 느낌입니다. 이 차량은 그냥 운전이 편합니다. 편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성능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BMW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전륜구동 차들을 만들면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운동 성능이 존재할 것이고, 이걸 어떤 기술로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차를 파는 회사와 만드는 회사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BMW는 역시 차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 자동차 회사가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적당히 속력을 내면서 달리고 있는데 핸들링이 정말 좋아요. 여성분들께서 이 차량을 운전해 보시면 운전이 너무 쉬운데, 운전이 너무 재밌는데 하실 정도로 일반인이 운전을 해도 핸들링이 좋다는 거 금세 알아차리실 수 있는 그 정도의 핸들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적당한 진동은 차량의 서스펜션이 다 필터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이 노면에서 어떤 소리들은 올라오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건 분명히 알겠는데 정작 몸에 가해지는 충격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적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보통 BMW가 퍼펙트 밸런스라고 해서 앞뒤 무게 배분을 5대5, 50대 50으로 맞추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안타깝게도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 앞뒤 무게 배분을 50대 50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60대 4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운전하기 전에 프론트 쪽이 많이 무거울 거라고 이미 좀 선입견을 갖고 이 차량을 운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량이 작고 전륜구동이지만 여느 BMW와 다를 바 없이 운전은 굉장히 즐거운 차량입니다. 이 차는 데일리카가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거의 다 갖춘 것 같아요. 컴팩트한 크기라 운전이 쉽고 주차가 쉽고, 그리고 편의 기능은 없는 게 거의 없고, 그리고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 트렁크도 쓸만합니다. 게다가 2.0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까지 좋아요.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시내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이 이런 시내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의 느낌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차량에 있어야 될 곳, 이 차량의 컨셉과 이미지 이런 느낌은 이런 시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일단 왜 그러냐면 고속주행을 할 때는 사실 큰 차나 작은 차나 운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앞차랑 맨날 간격을 띄워서 안전한 속도 내에서 주행을 해야 되니까요. 반면에 이런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 작은 차가, 이 컴팩트한 차가 갖는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시내 주행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 시승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귀할 때가 됐네요.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220D 그랑쿠페 차량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쁜 디자인의 차를 첫 차로 사고 싶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푸른구동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고 운행거리가 좀 많으실 걸로 예상되시는 분, 이런 분들께 저는 이 220D 그랑쿠페 차량이 굉장히 잘 맞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차를 몰아본 느낌은 승차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운동 성능도 괜찮습니다. 차가 작긴 작아요. 컴팩트 세단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컴팩트한 차량이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다 갖췄는데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될 덕목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BMW가 전륜을 만든다? 이 차 한번 운전해 보시면 야, BMW는 역시 차를 잘 만드는 애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할 때 가솔린 모델이 참 부드럽고 좋다고 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취향은 디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20D 그랑쿠페 모델이 디젤로 나와서 더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컴팩트한 차가 2000cc 디젤 엔진을 탑재했을 때 날렵한 움직임은 또 가솔린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디젤을 고르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220D 그랑쿠페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의 댓글 혹은 제가 연락처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죠. 전화를 주셔도 좋고 카톡, 문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읽어주는 남자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